헝가리 첫 번째 목적지는 한식당 아리랑. 순두부찌개로 한국 생각하면 맛은 아쉽지만 간만에 매콤 칼칼한 게 들어가니까 좋더라고요. 헝가리 부다페스트도 현지 가이드님이 나오셔서 가이드 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첫 여행지는 부다왕국인데 건물들을 보자마자 와 멋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멋들어진 건축물들이 즐비합니다. 마차시 분수를 지나 헝가리가 200년간 이어졌던 오스만 투르크 지배에서 해방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보이 왕자 유진 사령관의 동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가장 아름다우니 꼭 눈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헝가리 대통령 집무실인데 헝가리는 의원 내각제라 대통령은 명예직에 가까운 면목상 국가원수라 규모는 아담합니다. 가이드님 설명을 들으며 걷다 보면 어느덧 마차시 성당과 바로 옆 어부의 요새에 도착합니다. 매력적이고 다채로운 색감의 모자이크 지붕이 인상적인 마차시 성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묘한 이국적인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어부의 요새도 사진 찍을 포인트들이 많아 사진 몇 장 찍고 있으면 시각 후딱 갑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설명 들었지만 귀에 안 들어오고 사진 찍을 포인트들이 많아 이리저리 사진 찍었던 기억밖에 없는 곳이네요. 어부 요새에서 내려와 부다페스트를 대표하는 상징물 중 하나인 부다와 페스트를 연결하는 최초의 다리 세체인 다리 앞에서도 사진 한 장 남기고 버스 타고 성이반 대성당으로 이동.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큰 성당답게 그 규모가 매우 웅장하며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합니다. 성이반 성당은 걸어가며 눈으로만 구경하고 바로 쇼핑하러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자유시간. 보통은 쇼핑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쇼핑하실 분들은 쇼핑하고 나머지 분들은 근처에 유명한 장미 아이스크림 가게와 카페들이 있으니 가이드님이 헝가리 중심 상권에서 여유를 즐겨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유럽 여행은 자유시간도 많고 쇼핑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어 마치 세미 자유여행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 한잔 하는데 이런 여유 너무 좋더라고요. 커피도 맛있고 좋다. 다시 버스를 타고 헝가리 천년 역사를 기념하는 영웅 광장을 찾았는데 솔직히 크게 볼거리는 없는 곳입니다. 그냥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사진 한 장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배가 고프죠. 오늘도 특전으로 헝가리 전통 붉은 스프 요리 굴라시를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색달라요. 연주도 하고 흥겹습니다. 레스토랑에 공연 요청을 하면 저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TV 신청해서 오늘 공연이 있었다고 하네요. 조금 시끄럽긴 했는데 색다른 재미가 있어 개인적으로는 좋았어요. 라이브까지. 오늘의 메인 요리 굴라시는 맛과 생김이 국물 많은 닭볶음탕과 같아요. 그리고 고기와 감자도 나오고 후식으로 후르츠도 나와 맛있게 먹었어요. 이국에서 한국의 맛을 느끼며 고기와 감자도 곁들여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코스는 선택관광 다뉴브강 유람선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유럽의 3대 야경의 하나로 도시의 은은한 불빛 그리고 화려하게 빛나는 건물들과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국회의 사당을 보며 감동 그 자체인 투어죠. 배 저희 투어 인원만 탑승하고 별도 금액을 지불하면 와인이나 맥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배 위에서 시원한 강바람 맞으며 멋진 야경을 눈과 핸드폰에 담으면 평생 잊지 못할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간직할 수 있죠. 오늘 호텔은 작아요. 펜션 느낌의 호텔로 이번 동유럽 투어 중 가장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캐리어 펼칠 곳이 없어 반만 열어 사용했을 정도로 작았지만 룸 컨디션은 좋더라고요. 오스트리아 첫 번째 여행지는 벨레데레 성 내부 선택관광입니다. 저희 파파트래블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한 선택관광이죠. 벨레데레 궁전은 오스트리아 바로크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곳이자 오스트리아 미술의 보고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며 궁 전체의 아름다움과 정원의 여유로움을 즐기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상궁과 정원에서 바라보는 빈신의 풍경도 아름다우니 방문하신다면 꼭 눈여겨보세요.
벨레데레 궁전에서 수많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지만 클림트의 작품 키스는 해외에는 단 한 번도 대여한 적이 없는 작품이기에 오스트리아에 왔다면 꼭 방문해야 하는 필수 코스죠. 미술의 문외한이라고 해도 약간의 배경 지식과 가이드님의 해설이 있다면 눈앞에 펼쳐진 진짜 작품들은 상상 이상의 감동을 안겨줍니다. 책 속의 그림들이 실제로 눈앞에 살아 숨쉬는 순간 여행의 품격은 한층 높아지게 될 테니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드시던 나폴레옹 양주 표지에서 봤던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실물을 여기서 보게 될 줄 몰랐네요. 두 번째 여행지는 쉘브른 궁전입니다. 무려 500년 이상 유럽 대륙의 권력 중심에 자리하며 세계사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가문, 합스부르크가의 여름 궁전인 쉘브른 궁전에서 황제와 그 주위 인물들 초상화를 마주하고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그들의 화려했던 삶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 관광이죠. 가이드님이 전해주는 천장화, 벽화, 액자 속에 초상화를 그린 화가들의 얘기는 교과서에서는 알 수 없는 생생한 이야기들로 가득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궁전 내부 관람을 마치고 정원과 전망대를 둘러보며 여기저기 방문 흔적을 남기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그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자유시간을 이용해 성슈테판 성당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왔으니 비엔나 커피를 한잔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유럽 여행하면서 처음 맛본 에스프레소가 이번 여행 최애 커피였지만 비오는 날 슈테판 대성당 앞에서 먹는 비엔나 커피의 맛 또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전으로 오스트리아 전통 음식 각종 고기와 채소가 어우러진 호이리게 정식입니다. 호이리게 정식은 맛이 없을 수 없는 담백함과 고소함으로 맥주를 주문하게 하는 맛을 자랑하죠. 수프도 짭짤하면서 감칠맛도 나고 빵도 촉촉해서 고기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일정 마지막은 선택관광 비엔나 음악회입니다. 모차르트, 요한 스트라우스 2세, 베토벤 등 수많은 음악가를 배출한 음악의 고장 비엔나에서 음악회는 필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가 지루할 것 같아 고민 참 많이 했지만 비싸더라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다녀왔습니다. 공연 자체가 전통 클래식 공연이 아닌 갈라쇼 형식이라 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1부가 끝나고 와인 한잔 하면서 와이프랑 국내 공연도 다녀보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부가 끝나고 앵콜 공연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잠깐 촬영했는데 제겐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번 선택관광 중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코스입니다.